네 번째 노트이고요. 이제 네 번째 노트에서는 설계 패턴 중에 전략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갱어포가 그들의 저서에서 총 23개의 패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인 Head First Design 패턴에서는 총 그 23개의 패턴 중에 14개 패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패턴을 설명드리는 순서는 이제 그 Head First Design 패턴에 있는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게 전략 패턴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설계 패턴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이 설계 패턴은 이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살펴봤던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이 있죠. 그 설계 원리들 중에 어떤 원리들에 좀 초점을 맞춘 패턴이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턴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언어로 프로그램할 때 활용을 해야 될 건데, 물론 이 수업에서는 주로 자바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하고 파이썬에서도 설명을 드리는데, 그 밖의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우는 토대로 그 언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패턴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주로 살펴보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 예제는 그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오는 예제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은 정의를 보면은 알고리즘 군을 정의하고 캡슐해주며 서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함수의 몸체를 필요할 때 실행 시간에 바꿔주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바꿔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함수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해야 되면은 조건문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조건문을 걸어놓고 조건에 따라서는 요 파트를 실행하고 또 조건에 따라서는 다른 파트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전략 패턴에서는 그런 조건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함수의 몸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그 예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물론 전략 패턴은 저한테 이제 자바나 C++ 수업을 들으신 분은 그 수업에서도 제가 언급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Head First Design 패턴 교재에서는 오리 응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다양한 종류의 오리들이 있는데 모든 오리들은 행동은 똑같다. 모든 오리들은 날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고 꽥꽥 거릴 수 있는데 오리의 종류에 따라서 모습들은 다 다른 거예요. 청둥오리의 모습, 뭐 빨간 머리 오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리, 뭐 오리 종류가 많을 테니까요. 그 오리 종류에 따라서는 겉모습은 다르지만 행동들은 똑같다. 그래서 객체지향으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오리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모든 오리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들을 이 오리를 이 추상 클래스 상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둥오리 뭐 이렇게 그 레드헤드 빨간 머리 오리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요 오리의 모습들, 오리가 다 오리 종류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리들이 뭐 어떤 요청에 따라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꽥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 오리 응용에는 두 개의 메소드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꽥꽥거리는 거, 그리고 물에서 수영하는, 물에서 이제 헤엄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이제 이 응용이 잘 동작하다 보니까
뭘 하고 싶었냐? fly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fly 기능을 여기다 넣으면 되냐? 물론 넣으면 되긴 하겠죠. 되게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건지 이제 살펴보시면서 거기서 전략 패턴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fly를 넣어가지고 했더니 잘 돼요. 잘 되는데 문제는 이 개발자들이 심심했나 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리 클래스를 상속해서 이제 장난감 고무오리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응용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데 가서 선전하는데 갑자기 일반 오리들이 아니라 고무 오리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시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 그런 사연인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과연 그러면 이 고무 오리가 날 수 없는데 이 고무 오리는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는데 fly라는 기능이 저기 추상 클래스에 들어가고 그 추상 클래스를 오리들이 이 고무 오리가 상속하다 보니까 얘한테는 필요 없는 기능을 물려받게 된 거죠. 즉 상속은 뭐가 안 돼? 취사 선택을 못하는 거죠. 취사 선택이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기능을 넣었던데 그 기능이 모든 자식들한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상속할 때는 특히 이렇게 다형성을 이용해서 오리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오리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다양한 오리들을 처리하고 싶다. 그럼 과연 고무 오리를 이 오리를 상속해서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다형성을 이용해서 상속할 거면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이세의 관계가 맞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고무오리도 오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애매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고무오리도 오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이세 관계 측면에선. 그 다음에 그럼 이세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면 이제 LSP, ISP 특히 상속을 할 때는 이제 LSP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물론 LSP에 문제가 되면 ISP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인터페이스가 즉 부모가 제공해주는 퍼블릭 메소스가 많아지는 건 ISP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LSP 측면에서 이 fly라는 게 모든 애들에 대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여기 러버덕을 만들 때 이 퀘이라고 하는 꽥꽥거리는 메소드는 재정의해서 꽥꽥 안 하고 삑삑하도록 바꿨어요. 바꿨지만 fly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안 한 거예요. fly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안 했다. 조치를 안 했으니까 날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 날아다니게 되는 거고 이 자체는 LSP에 위배되는 거예요. LSP에 위배가 돼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꼭 고무오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오리라든지 여기는 로봇 오리라든지 장난감 오리라든지 다른 것들도 날 수 없는 것들을 상속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리를 낼 수도 없네요. 나무 오리 같은 애들은 소리도 안 나. 삑삑거리지도 않아. 꽥꽥거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부모에 있는 메소드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보면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속을 해가지고 오리를 상속해서 고무 오리도 만들고 뭐 나무 오리도 만들고 장난감 오리도 만들면서 이제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의를 하고 또 빈 메소드로 이제 안 하게끔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6개의 답 중에 이제 4개가 요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인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코드가 중복되어 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 그러니까 그 플라이를 못하는 애들이 하나만 모르겠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플라이를 못하는 애들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각 개별적으로 빔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것보다는 중간 클래스를 만드는 게 코드 중복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untime behavior changes are difficult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 시간에 얘가 삑삑거리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못 내야 돼. 또는 뭐 이런 것들. 날지 못하다가 갑자기 얘는 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이런 상속을 통해서는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번은 초기에 그 모든 앞으로 만들 자식 클래스들을 고려해서 상위 클래스의 모든 우리가 필요한 메소드들을 사전에 다 알 수가 있냐. 모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부모의 뭔가 메소드를 추가하면은 이 추가된 메소드가 모든 자식들한테 어떻게든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좋을까? 상속은 그렇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그래도 상속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델링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메소드를 우리가 있는데 메소드가 추상 클래스에 있는데 얘를 상속해야 되는데 이제 걔를 상속받으면 안 돼. 걔는 나한테 안 맞아.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개별 클래스를 재정의해가지고 빈 메소드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빈 메소드로 정의할 때도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 fly가 여기서 있는 것처럼 반환 타입이 없는 메소드면 빈 메소드로 충분히 정의해가지고 이제 상속을 뭔가 거부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LSP에 위배되지만 여전히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얘가 만약에 그 반환 타입이 있는 애면 저렇게 뭔가 빈 메소드나 뭔가를 통해서 이제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더 코드를 중복 줄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날지 못하는 애들, 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LSP, ISP 측면에서 다 바람직한 거죠. 오리 클래스, 추상 클래스에서는 앞으로 올 모든 구체적인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만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만에 하나 어떤 애들은 못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여기 저 꼭대기에 있는 추상 클래스에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만드는 순간 LSP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SP에 문제가 됐을 때 여전히 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제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와서 상속을 통해서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만드는 게 이 플라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또 플라이 기능뿐만 아니라 그 자식 클래스마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플라이와 꽥꽥을 빼버리고 얘네들은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플라이 하는 애들은 얘를 구현하게 하고 꽥꽥거리는 애는 얘를 구현하게 해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리모컨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겠고 또 코드도 중복이 돼요. 여기는 fly는 똑같은 메소드를 가진 애를 묶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여기에도 fly 기능을 구현해야 되겠고 여기도 구현해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해결책은 안 되는 거고요. 저렇게 해도 이제 저런 이제 코드 중복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런타임 비헤이비어 실행 시간에 뭔가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또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이, 이 예제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다양한 조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자식 클래스 있는데 이 여러 자식 클래스들은 각각마다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fly 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가 있고 꽥꽥하는 방법이 또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fly 1이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어떤 애는 꽥꽥 3번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합수가 무지 많아질 수가 있죠. 이 조합수가 많아지는 거를 상속으로 모델링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클래스 폭발 문제라고 하는데 클래스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조합수만큼 필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조합이 있을지는 응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합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제 그 솔루션은 이제 전략 패턴이라는 거예요. 전략 패턴. 그러니까 다양한 그 어떤 다양성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지만 이 다양성 처리하는 여러 종류의 애들이 다양하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의 메소드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 행위하시는 방법들이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각색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상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수가 너무 많아지고 조합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또 객체를 생성할 때도 번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솔리드 프린스플은 아니지만 살펴봤던 설계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내고 그 변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의 오리 응용에서는 fly와 꽥꽥 요 두 가지 기능이 자식들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그 부분을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용해서 지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양할 수 있는 부분과 항상 똑같은 부분을 분리해서 구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가지고 따로 떼라는 건데 따로 떼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fly와 꽥꽥이라는 기능을 오리에다 넣지 말고 빼내서 별도 구현해가지고 연결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fly와 꽥꽥은 애들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 fly와 꽥꽥은 뭔가 객체는 아니잖아요. 객체는 아니고 어떤 행위인데 이 행위 자체를 떼내서 구현하려면 클래스로 별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뭔가 객체 지향으로 어떤 기능을 모델링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얘를 객체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는 상태를 갖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바뀌는 건데 여기서 fly와 꾀꾀은 그냥 메소드예요. 그냥 행위만 있는데 그 행위들을 독립적으로 이제 클래스로 만들고 이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따로 만들고 얘네들을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주입해 주면 되는 거죠. 얘는 뭐 어떤 날아다니는 형태로 가면은 그 기능을 그 객체를 만들 때 주입해 주고 꽥꽥 소리 내는 것도 어떤 소리에 내냐 삑삑이냐 꽥꽥이냐 뭐냐에 따라서 그거를 주입해 줘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ly strategy 같은 어떤 거를 만들고요. 이제 얘를 막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fly 행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아우르는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다양한 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전략이 되는 거죠. 날아다니는 전략. 이만 있는 게 아니라 fly strategy만 있는 게 아니라 꽥꽥 strategy. 그래서 소리 내는 전략. 그래서 소리 내는 전략도 꽥꽥 소리 내는 애, 삑삑거리는 애, 뭐 다른 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어떤 애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행동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전략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략 패턴은 또 이제 어떤 프린시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구체적인 클래스를 이용하지 말고 이제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라는 그런 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항상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할 때. new 더. 이거는 구체적인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구체적인 객체를 만들지만 걔를 처리를 구체적인 요 독이면 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걔의 상위 클래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유연해지는 거고 더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예 new 덕이라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코드에. 그러면 그만큼 이제 코드가 유연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항상 객체지향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이제 안 나타나게 가급적 안 나타나고 상위 클래스로 처리하게끔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이 기능의 올바른 이제 전략 패턴 이용한 구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전략들을 만들고 이게 다양한 조합인 거죠. 그럼 이렇게 전략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필요한 애들을 우리가 필요한 애를 얘와 얘 뽑아내 가지고 넣어주고 얘와 얘 뽑아내서 넣어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다가 필요하면은 얘를 얘로 쉽게 또 바꿀 수 있어요. 실행 시간에 그 행위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 문제가 필요할 때는 전략 패턴. 물론 여기서는 다양한 조합 문제이지만 실제 우리가 응용해서는 여기 예제처럼 두 개의 메소드가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서 그런 조합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그냥 하나의 메소드를 다양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럴 때 이제 전략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이제 코딩이 실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에 전략을 그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라이와 꽥은 실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전략에 있는 요 메소드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퀵 스트래저지가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요게 시행됐을 때 꽥꽥거릴 수도 있고 삑삑거릴 수도 있고 아예 소리를 못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합에 해당되는 애들을 멤버 변수로 hasA를 이용해서 객체를 유지하게 되겠고, hasA로 객체를 포함 관계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유지하고 있는 애를 바꿈으로써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그 내가 제공하는 행위가 뭘 유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 전략 패턴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예 생성과 동시에 여기다가 전략을 고정시켜 생성자에서 얘는 기본적으로 fly strategy는 날개로 나는 거고 꽥꽥은 그 꽥꽥 전략은 꽥꽥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멜로덕이라는 클래스는 요 그 구체적인 클래스하고 의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람직한 어떤 유연한 방법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성자에서 주입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물론 생성자에서 주입하면은 생성할 때 번거로워요. 왜? 우리가 생성할 때마다 그 전략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가지고는 객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불편한데, 그,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유연하게 의존 관계를 맺지 않고 구현하려 그러면 이런 식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 패턴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요걸로 시작하게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만들어야 기본 생성자로 얘네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편리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의존 관계를 조금 없애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얻어지는 이점은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어요. 실행 시간에 얼마든지 얘가 날아다니다가 못 날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날 수 없어. 뭐 날개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못 나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리 타입을 만들기가 쉬워져요. 전략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조합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뭔가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 객체를, 새로운 행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객체를 만들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기도 쉽습니다. 새로운 행위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 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전략 패턴은.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이제 여전히 여기에 꽥꽥하고 플라이가 들어있지만 여기에 고정된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이 행동들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각각 요 조합에 필요한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그 나는 전략 그리고 소리 내는 전략, 이 두 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인 그 것들을 만들고 나서 얘네들을 생성할 때 뭘 주입해 주냐에 따라서 이 각각, 그러니까 하나의 총동오리도 총동오리마다 그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총동오리가 또 다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겠고, 이 전략 패턴에서 이제 또 나타나는 그 설계 원리는 이제 상속보다는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특히 어떤 유연한 형태로
뭔가 실행 시간에 행위를 우리가 바꾸고 싶고 뭘 유전에 따라서 어떤 특성들을 바꾸고 싶으면 이제 그 포함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 패턴을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뭐 한글로도 써져 있지만 그 항상 갱어4에 나와 있는 그 오리지널 그 얘기를 한번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뭐 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알고리즘의 패밀리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들을 정의하고 걔네들을 추상화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쓰는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전략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 패턴들은 strategy lets algorithm vary independently from clients that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독립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략 패턴에서 클라이언트는 오리가 되겠습니다. 오리는 전략들을 이용하죠. 소리 내는 전략, 날아다니는 전략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전략을 이용하는 클래스. 그리고 이제 이 날아다닌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이 되겠고, 이 구체적인 전략들을 유지하게끔 걔를 아우르는 타입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 자바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그 타입을 정의할 거고, 이제 그 C 플러스 같은 데는 이제 인터페이스 따로 없으니까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략들을 이제 아우르는 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 패턴은 또 OCP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죠.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요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전략을 쓰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로켓으로 날아다니는 거를 원래는 없었는데 만들어 가지고 주입만 해주면 얘는 이 오리 클래스는 수정하지 않아도 로켓을 이용해서 오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거를 구현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OCP라는 특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strategy, interface, concrete strategy, client class 세 개의 클래스가 이제 그 전략 패턴에 이제 등장하게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리가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제 그 fly strategy가 전략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이 뭐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거, 풍선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거, 뭐 로켓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겠고 이 구체적인 클래스들은 다수를 제공하게 되겠고 향후에 얘네들만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전략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 패턴은 언제 우리가 쓸 수 있냐면 관련인 클래스들이 행위들만 달라질 경우에는 뭔가 그 is의 관계로 그 상속으로 이렇게 다양성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메소드만 주입해 가지고 필요한 애들만 바꿔주게끔 그래서 관련 있는 우리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바나 제가 이제 C++ 수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강아지가 멍멍하는 애, 왈왈하는 애 이런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상속을 통해서도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멍멍하는 강아지들, 왈왈하는 강아지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강아지를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여기에 멍멍 왈왈 해가지고 이 전략을 여기에다가 어떤 전략을 주입하냐에 따라서 어떤 강아지는 왈왈거리고 어떤 강아지는 이제 멍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양성을 처리하고 싶을 때 이제 얘를 상속을 이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거고,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얻어지는 건 멍멍하다가 왈왈할 수 있고 왈왈하다가 멍멍, 이걸 바꾸는 게 가능한 거고 이쪽에서는 못하는 거죠. 멍멍하던 애는 그냥 계속 멍멍만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세 관계로 상속 이용해서 다양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걸 할 것인지 해세 관계로 할 것인지, 그리고 한 알고리즘의 다양한 변형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략 패턴을 쓰면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복잡한 자료 구조를 클라이언트로 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살펴보면 되냐면 이 클래스가 덩치가 이제 큰 거예요. 그 덩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메소드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고 여러 부가적인 함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다양한 애들은 지금 전략은 없지만 그 하나도 전략화로 빼내면서 이 클래스의 덩치를 줄인 거죠. 요 클래스는 그 행위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그 멤버 변수와 메소드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그 모듈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패턴을 어떤 클래스, 큰 클래스를 모듈화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큰 클래스를 모듈할 때 핵심 기능이 아닌 애들을 빼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핵심 기능이라도 얘가 그 기능이 너무 덩치가 커, 그 자체로가 커서 얘를 그냥 따로 분리하는 게 이 사이즈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 전략 말고 또 다른 전략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되는 거죠. 하나만 있더라도 우선은 클래스를 우리가 응집성들을 높이는 차원에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 클래스가 여러 행위를 조건을 통해 정의하는 경우, 요것도 전략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행위를 봤더니 얘가 조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를 조건을 하는 게 아니라 요 if문의 요 if 요쪽 구분들을 함수로 다 만들고 이제 어떤 함수를 주입해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조건에 따라서는 요 애를 주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문을 정의된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의 관계도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있고,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전략 객체를 이제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 되겠고, 다양성을 이용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상위 타입을 가지고 유지하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보통 인터페이스, 이제 C++에서는 추상 클래스로 유지하게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전략을 이제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략 패턴의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그 전략을 주입하는 셋 메소드, 또 여기에 셋 메소드만 있지만 보통은 이 전략을 최초로 언제 또 주입하냐면 생성할 때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그럼 이 메소드는 거의 빈 메소드만 되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전략 점 뭐 두 뭐 그거 하나만, 이 메소드의 몸체는 요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전략 멤버 변수로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이제 요 클라이언트의 퍼폼 오퍼레이션을 호출했을 때 실행되는 그 행위들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전략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위임이라는 느슨한 연결통에 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새 전략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여러 행위를 전략 패턴을 구현할 경우에는 조합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 클래스 폭발 문제 없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뭐냐?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전략 패턴을 만들기가 쉬울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전략은 얘가 필요한 행위잖아요. 필요한 행위는 원래는 이 메소드는 원래는 뭘 활용을 해요? 객체의 메소드는 뭘 활용을 해요?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죠. 객체의 상태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객체의 메소드로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두 오퍼레이션 할 때 뭐가 가야 되냐면 이걸 수행하기 위한 이 객체의 상태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를 뭘 줘야 되냐?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략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클라이언트에 직접 구현되어 있어야 되는 코드예요. 근데 이 코드를 빼내서 별도 클래스로 만든 거잖아요. 별도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코드이고 객체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의 몸체가 돼야 되는 AI 때문에 객체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객체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객체 자체를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두 플라이는 그 오리의 날개 상태를 알아야 돼. 날개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날아다니는 속도가 달라진다. 빨랄 수 있고 느릴 수 있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호 의존 관계가 돼요. 얘는 얘를 의존하죠. 얘를 써야 되니까. 물론 얘가 직접적으로 얘를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얘는 뭘 의존해? 얘를 의존하는 거죠. 요 추상 클래스에도만 의존하는 건데 이제는 여기에 되면은 얘도 오리를 필요하니까 얘도 얘를 의존해야 돼. 서로 상호 의존해야 돼. 얘를 수정하면 얘도 수정해야 되고 얘를 수정하면 얘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그런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되는데 보통은 만약에 내가 필요하는 데이터가 많아요. 이 객체의 상태를 이것저것 필요해. 그러면 각각을 개별적으로 뭐 3개나 4개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뭘 전달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코드 냄새에서 설명드렸지만 매개 변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우리가 줄이려면은 객체에서 막 정보를 빼내가지고 전달하기보다는 객체 자체를 전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고 X, Y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전달하는 게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드 냄새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디스가 더 좋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많은 걸 줘야 되면 디스가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많은 걸 주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객체 멤버 변수 중에 요 메소드가 요 행위가 필요한 전략이 필요한 게 하나의 멤버 변수만 돼. 간단한 멤버. 그럼 디스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멤버 변수만 전달하면 좋겠죠. 날개면 날개만 뭐 전달하는 형태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fly라는 전략이 이제 오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꿀벌에서도 쓰고 뭐 어디 뭐 비행기에서 쓰고 뭐 무지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디스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런 거 아우르는 뭔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실제로 많은 응용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 전략들은 그냥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디스 형태가 그냥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줄 건가? 많은 경우에는 상호 의존 관계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스를 전달해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쓰게끔. 물론 전략을 만들면서 얘에서만 쓰는 애는 얘한테 우선 데이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멤버 변수가. 그렇지만 실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디스가 이제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계속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고 좀 일찍 끝내는 형태로 슬라이드 몇 장 안 남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들을 설명드릴 때 이제 우리가 코드를 개선할 때 이제 기존에 내가 패턴을 적용하지 않았던 어떤 소스가 있어요. 근데 이 소스를 이제 리팩토링 살펴보다가 바꾸고 싶었어. 패턴을 이용해서 코드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패턴을 이용한 리팩토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컨디셔널 로직 요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도 할 때가 있으면 걔를 조건문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전략 패턴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략 패턴으로. 그럼 전략 패턴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조건문을 클래스 밖으로 이동하는 게 전부가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략들을 때에 따라서 바꿈으로써 이제 동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나중에 되면은 이 두 개가 아니라 추가돼 가지고도 이제 얘가 점점 요 마크하는 행위들이 더 풍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크기를 또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응집성들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구현하는데 어떤 메소드를 봤더니 이 메소드가 조건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법 요 안에서 하는 행위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을 거기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략 패턴화 할 수가 있다. 그게 하나이고요. 그럼 이 전략 패턴을 어떤 거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습 노트에서 해볼 게 요거예요. 게임에서 유니트의 동작. 게임에서 유니트들이 이제 다양하게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있고 그 행동들이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행동을 전략 패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한 게임에서 실제 실습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뭐 그 밖에 여기 예제들이 이제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요약했는데 이제 마무리로 요약을 이제 해보면은 이제 이 전략 패턴은 행위 패턴이에요. 객체들 간에 우리가 분류할 때 생성, 행위,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행위 패턴에 해당이 되고요. 언제 쓰냐? 한 행위를 다양하게 수행해야 되는 경우, 시행 시간까지 객체 행위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더 중요한 게 동적으로 행위의 수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행위를 쉽게 추가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행위를 추가하면서 코드 크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경우. 이제 요 네 가지 여기서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 빠진 중요한 게 다양한 조합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전략 패턴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조합. 그리고 관련 패턴으로는 이제 요 전략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객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싱글톤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싱글톤이라는 건 요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예를 들면 100개를 만든다.
그리고 이 오리들이 모두 다 나는 전략을 써요. 그러면 나는 전략 객체도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들면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전략들은 100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만 만들어서 이 100개 오리가 다 공유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 전략을 싱글톤으로 만드는 거예요. 싱글톤으로 만들면 날아다니는 전략마다 그 각각 전략마다 객체는 몇 개? 하나씩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전략들이 각각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얘가 지난번에 뭐 했을 때마다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디스를 받아서 디스의 현재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면 이제 뭐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이 오리가 오고 저 오리가 오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전략 클래스의 객체들은 보통 싱글톤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들 가지고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아주 간단한 전략들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열거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열거형으로.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열거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열거형으로 만들면은 또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열거형으로 만들어서 자바에서 이 전략들을. 그럼 기본적으로 얻어지는 이점이 뭘까요? 요 fly with rocks, fly with wings, fly no way는 열거형 상수잖아요. 열거형 상수면은 그 상수가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만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싱글톤이 돼버린 거예요. fly with wings를 여러 클래스에서 여러 객체에 쓴다고 해서 fly with wings라는 객체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열건 상수들을 모든 애들이 공유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단순한 경우에는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략이 이제 단순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략을 새롭게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모두 돼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간단하게 일회용 쓰는 전략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략 패턴을 쓸 때 이제 아주 간단한 것들이면 함수형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일회용 전략들을 그때그때 쓰고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경우에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항상 요 플라이 예제에서의 우리가 느낌만 받아야 되는 거지 실제 전략 패턴을 적용할 때는 쟤처럼 객체 상태를 활용하지 않는 거를 전략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예제들을 보면서 늘 저렇게 모습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플라이나 꾀꾀은 다 지금 매개 변수가 없는 애들이고 그 오리의 상태를 활용하지 않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예제들이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오해를 줄 수 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만들 때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구체적인 전략들은 객체의 상태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지가 않을 거예요. 사용하기가. 그러면 이런 람다나 열거형을 이용해서 구현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C++하고 파이썬 얘기를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C++의 경우에는 뭘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봐야 되냐면 이제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전략 패턴을 쓰려고 그러면
다양성 지원 객체를 C++에서는 어떻게 유지해요? 참조로 유지할 수가 없죠. 값으로 유지할 수도 없어요. 뭘로 유지해? 포인터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포인터로 유지해야 실행 시간에 그 유지하고 있는 객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패턴들을 구현하는 거 보면은 해수의 관계를 많이 이용하는데 전략 패턴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로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전략을 만드는데 요 전략 보면은 거의 순수 클래스죠. 인터페이스를 C++에 흉내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주입할 때 어떤 식으로 주입하냐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 애들을 여기 안 나와 있지만 new fly with wings 해가지고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동적 전략 객체를 동적 생성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C++에서 전략 패턴을 쓰게 되면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게 편해. 동적 생성해서 집어넣어요. 근데 동적 생성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딜리트를 하고 있죠. 딜리트를 하고 있으면 뭘 또 만들어줘야 돼요?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빅5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빅5를 우리가 만들어줄 때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이런 가상 생성자가 필요해요. 이쪽에서 가상 생성자가. 이 C++는 가상 복사 생성자, 뭐 가상 생성자 이렇게 버추얼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자바에서 보는 클론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수로 클론을 만들어주고 각각에서 자기를 복제해주는 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에서 전략 객체를 복제해줘야 되는데 어떤 전략 객체를 유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해서 조건문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세월화 되겠죠. 구현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C++에서 빅5를 만들 때 조금 편리하게 만들려면은 어떤 기법을 쓰냐면은 copy and swap idiom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런 수업 함수를 만들고 걔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 복사 대입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또 이 복사 대입을 못 만들어요. 카피 앤 수업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 여기가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주석 처리된 거를 살짝 지우면 잘 보일 텐데 원래는 카피 앤 수업 이디옴을 쓰면은 복사 대입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리 객체를 하나 임시 객체를 만들고 그 애랑 수업해 가지고 이제 만들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카피 그 복사 생성자를 복사 대입 연산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에러가 나고 있죠. 얘가 왜 에러가 날까? 오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오리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예요?
순수 가상함수를 갖고 있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다가는 이제 그 우리가 추상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는 얘가 추상 클래스잖아. C++에서. 그럼 얘를 빅5를 얘 여기다 만들어줘야 될 때는 copy and swap 이디움을 활용 못한다. 얘 객체를 생성 못하니까. 그래서 쟤를 못하고 copy and swap을 이용하더라도 그 꼭대기 추상 클래스에서는 복사 대입 연산자를 편하게 구현을 못한다.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C++에서 그 객체 지향을 즐겨 쓰실 분들은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5를 내가 꼭 만들어야 되는 애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빅5를 이제 앞으로도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제 설계 패턴 중에 이제 헤스에이를 이용하는 게 많고 그 헤스에이를 이용한다는 거는 구체적인 객체를 이제 유지를 하겠지만 걔를 이제 상위 타입에 유지할 거예요. 다양한 애들, 다양성. 그러면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이런 애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런 빅5도 다 만들어 줘야지만 이제 올바르게 동작하는 C++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한번 그 개념을 알면 이제 뭐 구현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데 처음 잘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 더 여기는 없지,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제가 올려드린 거 보면은 이 오리 예제가 3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뭐냐면 혹시 이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할 때 이제 딜리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뉴해서 딜리트를 하니까 아 이거 번거롭다. 나는 좀 더 C++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 포인터를 써가지고 다양성 지원 객체를 만들게 되면 빅5도 안 만들어도 되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할 때는 스마트 포인터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냥 오직 이 스마트 포인터 유지했을 때 얻어지는 이점은 요거밖에 없어요. 아까랑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서는. 아까는 여기서 뭘 했어요? 딜리트를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스마트 포인터 쓰면 뭘 안 해? 딜리트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빅5는 다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네들이 스마트 포인트가 갖고 있는 빅5는 깊은 복사를 해주는 빅5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거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다양성 지원 객체를 유지해야 될 때는 그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별 도움 안 된다. 이때는 별로 안 쓰는 게 별로 이득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얘기를 이제 하고 끝낼 텐데 파이썬은 뭐 얘가 객체 지향으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물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자바나 C++에 한 것처럼 특히 자바에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바에서 만든 클래스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파이썬에서도 이제 그 전략 패턴이나 각종 패턴들을 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별 차이가 없이 만들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이
ABC 모듈에서 ABC라는 클래스하고 abstract method라는 데코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자바에서 클래스 정의하듯이 만드시면 돼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돼. 이런 수고를 안 해도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fly with balloons처럼 뭔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만들고 뭐 만들지 않아도 이제 아예 플러스는 이 몽키 패칭이라고 하는데 클래스가 제공하던 메소드를 그냥 바꿔치는 거예요. 다른 함수로 바꿔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든 객체 행위를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예제로 제가 파이썬에서 예제를 올리든 소스에 있으니까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이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고 뭐 이 클래스가 객체이고 함수도 클래스의 객체도 아니 메소드도 그 자체가 또 어떤 객체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 타이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형태를 띄지 않아도 이렇게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쓰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냥 그래도 파이썬에서 패턴들을 다른 데 쓰는 것처럼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자바와 비슷한 형태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 파이썬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